제임스,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다가 프로탄 그 양성자를 프로틴이라고 그래버렸네.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아마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이 물질 명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 개, 몇 개, 아니면 몇 명, 아니면 몇 마리, 사람들, 뭐뭐들,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물질 명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암기해서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언어라는 거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법으로다가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그러한 그 컨텍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 부러지게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형태나 한계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뜻이야. 아니고 뭐 도대체 일정한 형태가 없고 한계가 없다? 자, 한번 우리 가장 단순한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겠어요? 형태도 없고 한계가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아주 대표적이죠. 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셀 수가 없어요. 자, 위에 있는 거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다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사고방식으로. 자, 물 한 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이 물이라는 것은 형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뭐 컵이든 병이든 아니면 그 양을 말을 해야지, 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요. 물 조금만 주세요. 한 그릇 주세요. 한 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물 한 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자,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결과적으로 액체는 형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일, 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름 넣어갈 때, 석유 넣어갈 때 그 계산서 확인해 보면 뭐 30리터, 요즘 한 5만 원 정도 드니까 한 30리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콩이 있지만 우리가 커피라는 개념은 이제 마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것도 물에 가깝다 보면 돼요. 다 액체로 되어 있는 거죠. 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다 우리가 마시는 그 담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액체들은 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로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안개 같은 경우도 물로 되어 있죠. 안개 같은 경우 우리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 뭐 예를 들어서 안개가 많아, 짙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안개가 한 개야, 두 개야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는 결과적으로 뒤에다가 s를 붙이지 않죠. 근데 사실은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wate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그러죠. 근데 이 물이라는 거를 s를 붙이게 되면 또 바다가 돼요. drowned in the waters. 그러면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강물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넓은 개념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물 그러면 또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는 일반적으로
아주 드문 예외 외에는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액체가 아닌데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한 형태나 한계가 없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정한 형태나 한계가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한계,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를 대표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개념은 되게 좀 추상적이죠. 한번 볼까요? furniture,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가구가 셀 수 없을까요? 가구 한 점. 그럼 가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chair, desk, 그 다음에 table, 그 다음에 sofa. 자, 이런 식으로 이 furniture라는 것은 하나의 가구들의 종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종류들을 통틀어서 하나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urniture 할 때는 우리가 s를 붙이지 않고 a piece of furniture. 근데 chair 같은 경우는 one chair, two chairs, 데스크도 s를 붙이고 테이블도 s를 붙이고 소파도 s를 붙이고 다 붙일 수 있죠.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furniture 개념 이해됐죠? 이 개념을 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적용하냐면 빵이라는 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빵 문화가 아니죠. 빵. 이 원래 빵이라는 거는 우리는 없어요. 이 빵이라는 말도 우리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프랑스어 팬이라고 하는 거에서 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떡 문화죠. 왜냐하면 쌀 문화이기 때문에 쌀 떡 문화야.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brea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bread, 저는 식빵을 많이 먹는데 빵의 종류는 몰라요. 솔직히. 빵의 종류 엄청나게 많죠. 뭐 여러 가지 빵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빵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들을 무슨 bread, 무슨 케이크, 케이크도 브레드에 하나에 속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빵이라고 할 때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빵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furniture하고 빵과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보자고요. 자, 그럼 jewelry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보석이거든요. 보석? 그럼 보석도 한번 보세요. 보석도 종류 되게 많죠. 뭐 ring, S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bracelet, 팔찌, bracelet, 그 다음에 necklace 이런 거, bracelet, necklace, rings, 뭐 jewelry 되게 많죠. 저도 잘 몰라요. 많이 안 사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석이라는 것의 대표급에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jewelry 할 때는 s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 와인도 마찬가지죠. 와인 같은 경우도 우리 술 문화,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 막걸리도 있고 정종도 있고 있죠. 뭐 소주 뭐 이런 거. 근데 서양은 유럽이나 이쪽은 와인 문화예요. 포도주, 대체적으로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만들고 밀이나 이런 것도 와인 만들고 밀을 놓다가는 이제 맥주 같은 것도 만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와인이라는 것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와인의 특성이나 와인의 맛이 다 다르죠. 그죠? 샴페인이라든가 샴페인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상품명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것처럼 와인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통틀어 가지고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furniture, bread, jewelry, 와인이라는 개념의 공통점이 뭔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치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밀크가 액체로 시작되지만 이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치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유로 만들어서 액체화돼 가지고 이것이 형체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치즈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 미국에서 살아보면 미국 사람들 우리 그 델리 같은 데 가가지고 치즈나 이런 거 살 때 보면은 pound of cheese, can I get a quarter pou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즈 같은 경우도 단위가 필요를 하다는 거죠. 자, 요거트 같은 경우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초콜릿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액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뚜렷한 형체가 없어요. 불에 조금만 데피면 이게 흐물어져 가지고 액체가 되죠. 그러니까 얼음하고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얼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셀 수 없죠. 큐브 오브 아이스 그러지 아이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아이스는 물에서부터 만들어서 고체가 되었지만 다시 물을 가하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이게 포함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 페이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페이퍼, 종이 같은 거를 왜 셀 수 없다고 할까? 종이도 사실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죠. 나무, 그럼 wood 그러죠. 나무 그냥 tree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럼 이 wood 같은 경우도 보면 wood, 이것도 목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목재라고 하죠. 이 목재 같은 경우도 뭐예요? 퍼니처를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목재가 사실은 목재를 갈아가지고요. 이걸 펄프 형태로 만들어요. 걸쭉한 액체 형태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치즈하고도 비슷한 형태가 돼요. 이거 펄프라고 그러거든요. 펄프. 이게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잘 보세요. 내가 지난번하고 이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종이를 셀 때 어떻게 세는지 한번 우리 말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으면 돼요. 종이에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1장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단위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영어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생각하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치즈 1개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cheese, can I get a quarter pound? Can I get a pound of cheese? Can I get some a quarter pound of mozzarella cheese or cheddar cheese?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Can I get a slice of cheese? One please.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정석으로 공부하면 1개, 2개, 3개 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면 커피나 치즈나 와인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개수로다가 취급하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갔어요. 가게를 갔는데 Can I get a cup of coffee? 라고 하기보다는 Can I get one coffee?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Can I get one cheese? Can I get two cheese on top of the top of my cheeseburge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Can I get one piece of paper or I could just say Can I get one paper?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이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뭐와도 비슷해요. 바로 wood, 목재하고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재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서 지금 제 유튜브를 뭐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니터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플라스틱이죠. 주재료가 플라스틱이고 뭐 조금의 철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주변을 보게 되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플라스틱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석유로 만들어졌어요. 석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데 뭘로 되면 액체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고죠. 얼음하고도 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얼음도
우리가 물로 다시 돌아가듯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원재료가 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아연 같은 경우도 이게 꼭 주기율표의 periodic table에 나오는 원소이기 때문에 셀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철로 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철도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문명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셀 수 없는 걸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periodic table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가 금이나 silver, gold, 뭐 이런 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잘 많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텅스턴도 있죠. lead, tin 이런 개념적인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고기라는 게 있어요. meat, pork 이거 셀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cow 그 다음에 pig 이거는 셀 수 있는데 왜? cow는 한 마리 세잖아요. pig도 한 마리. 근데 고기는 한 개 쓸 수가 없죠. pork 같은 경우도 한 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죠? 고기 같은 거 살 때 식당에 가서 고기 먹어보면 갈비 두근 2인분 주세요. 1인분에 300g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파운드나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나 근수 같은 걸로 계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자르면 상품이 돼버려요. 돼지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나 마리를 쓸 수가 없어요. 고기에는. 그래서 고기는 셀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2 pounds, can I get 2 pounds of pork and a ground beef? 3 kilogram of ground beef? Whatever. 이런 단위를 뭐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하든 파운드로 하든 근으로 하든 can I get 3 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이나 파운드나 갤런, 킬로그램, 리터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것들은 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왜 고기를 셀 수 없는지. 그러면 한번 볼까요? 라이스나 corn 같은 곡식은요. bushell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 bushell이라고 그러죠. 이 단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쌀 한 대, 한 말, 한 가마니 이렇게 계산하죠. 한 가마니가 80kg로 계산하고 했었죠. 옛날에. 한 말이라는 게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한 말짜리 그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 쌀을 재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 곡식이란 말이에요. corn 같은 경우도 corn도 왜 옥수수 한 개, 두 개, 세 개도 셀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단위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알이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시장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corns, rices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굉장히 단위가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sugar 그러면은 우리가 설탕이죠. 그 다음에 소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 설탕 한 스푼만 넣어줄래? 이렇게 하죠. 아니면 한 숟가락만 넣게, 아니면 반 숟가락만 넣게 이렇게 하지. 엄마 나 소금 200톨만 넣어줄래? 그랬다가는 이제 엄마한테 큰일 나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액체나 이런 거는 리터 개념으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파운드 개념으로 계산하고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죠.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과나 배, 감 이런 것들도 무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자, potato 같은 경우 우리가 10kg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하지만 감자는 원래 팔기 위해 상업적으로 팔기 편하게 10kg, 20kg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감자 5근 주세요. 이렇게는 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서로 상업 거래를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변하는 거지 원래 근본적으로는 감자나 사과나 배나 과일들도 다 1개, 2개, 3개 셀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로 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물질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 개념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고 내가 이거를 개수로 세는 건지 아니면 양으로 세는 건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아. 햇빛이 너무 밝아. 밝은 양이 얼마니? 물어봤는데 밝은 게 200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빛이 어두워. 낮은 밝아. 밤은 어두워. 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물질명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번에는 이 추상명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추상명사는 s를 붙이는 것과 붙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s를 거의 쓰는 것 위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지 반대로 한국말을 영어로 쓴다든가 아니면 말을 한다든가 글을 쓰는 쪽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Okay, this is about it and I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gain and I see you next time. Bye.